창세기 백문백답 7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창세기 백문백답. 지난 시간 얘기 가운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반론 같은 거 없으셨나요?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언제인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성경에 의지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부터 오늘을 향한 시간 말씀의 구조적 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톨레도트, 아담 톨레도트, 셈 톨레도트, 테라 톨레도트, 이삭 톨레도트, 야곱 톨레도트에 이르기까지 태초라고 하는 시간으로부터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다고 알려주시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출애굽 후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 되는 해라고 알려줍니다. 아담 톨레도트의 시간에서는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노아 할아버지까지 시간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해서 우리는 셈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몇 세에 낳으셨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톨레도트와 셈 톨레도트로 가면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 셈을 몇 세에 낳았을까? 창세기 11장 10절에는요, 셈의 족보는 아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홍수는 마불, 그러니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큰 기품의 셈들이 터지며, 그래서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으니까 홍수 후 2년이라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 602세 되는 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홍수 후가 홍수 시작 기준인지 또는 방주에 377일 있으니까 방주에 내린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홍수 후에 해당하는 아하르 함마뿔이라고 하는 동일한 문구가 창세기 9장 28,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례를 보면 홍수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후 2년에 노아 할아버지 602세 때에 셈이 100세니까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은 거죠. 그러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했으니까 셈 할아버지는 502세에 나왔어요. 함은 동생이죠. 그러면 500세에는 야벳을 낳은 것이겠죠. 근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 보면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우리가 10장 21절 말씀에 대해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번역이 존재합니다. ASV, NASB, RSV,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개역성경 대부분의 우리 한글 성경들은요,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킹제임스, 뉴킹제임스, NIV 이런 성경들은요, 셈은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벳이 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번역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히브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히브리어 액센트에는요, 26종류가 있습니다. 이 액센트는 음악적 기능, 음성적 기능,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 가운데 통사적 기능은 분리 액센트와 연결 액센트가 있어서 문장 내에서 각 단어들 간의 분리와 연결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게 이제 분리 액센트, 연결 액센트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해놨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서술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황제, 왕, 장교 이런 걸 막 기록해놨죠. 이게 뭐냐면 분리 액센트의 의미론적인 계급과 통치 영역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황제가 둘이 있잖아요. 그럼 이 황제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자기 통치 영역이고요. 이 황제는 그 다음 황제가 있는 데까지 오른쪽 전체가 자기 통치 영역입니다. 이 중에서 왕을 책봉합니다.
그래서 이 왕 일에게는 또 여기서 책봉을 해서 이 오른쪽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요. 이 왕에게는 요 하나만 줬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황제가 직접 통치한다. 이런 어떤 통치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 요렇게 하나가 이제 하나의 통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 레, 쉔, 율라드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셈에게도 자녀들이 출생되었다.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상, 아비 하나죠. 조상이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영역이죠. 콜, 베네, 에베르. 그러니까 에벨 모든 자손이 하나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분리 액센트가 있으면서 그 다음 단어 두 개가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죠. 예페트 학가돌. 그러니까 야벳, 형 이런 뜻입니다. 이 예페트 학가돌 여기에는 또 예페트의 메르하라고 하는 연결 액센트가 또 있어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더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형인 야벳이 되는 겁니다. 형제 여기에는 분리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셈은 형제였다. 누구의 형제였냐? 형인 야벳의 형제였다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직역해 보면요. 셈 그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며 형인 야벳의 형제였다. 결론은 야벳이 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셈 톨레도트로 넘어가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셈은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시간을 알려주는데 데라에 내려가면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해서 정확히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는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라 톨레도트에 가면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을까?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정리하면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였다.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을 130세 낳은 거죠. 이렇게 해서 명확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을 알려주시는데요. 데라 톨레도트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 톨레도트에서는요.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다고 알려주시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특정한 분들 그리고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런 시간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끊기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간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초로부터 야곱의 출생까지의 시간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를 사셨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사셨다. 이 도표에 의하면 1세 아담 할아버지부터 22세 야곱 할아버지까지 끊임없는 시간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창조된 2168년 후에 야곱 할아버지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야곱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요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거죠.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추적해온 이 시간들이 우리로부터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저기 연도는 BC 970년이거든요. 그러면 태초로부터 야곱 출생까지가 2168년이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430년을 있었고 그로부터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 즉위 4년 되는 해인데 솔로몬이 즉위한 것은 BC 970년이니까 솔로몬 즉위 4년은 BC 966년이죠. 그럼 우리는 태초를 찾은 겁니다. 966년 더하기 480년 더하기 430년 더하기 130년 더하기 2168년 하면 그때가 태초라는 거죠. 이 얼마나 명료합니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차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차 범위는 1세 아담 할아버지부터 22세 야곱 할아버지까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21군데의 간격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은 그때 몇 년, 몇 개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최대 오차 범위 1년씩을 준다 하더라도 21년이 최대 오차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 502세. 여기서 또 만약에 방주에서 내린 때를 기준으로 홍수 후라고 했다. 그 가능성 거의 없지만요. 그 가능성까지 1년의 오차 범위를 주기로 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연도, 출애굽 연도, 솔로몬 왕제 4년 이렇게 해서 각각 1년씩의 오차 범위를 부여하게 되면 총 25년이라고 하는 최대 오차 범위를 산정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요. 오차 범위 25년 이내에 BC 4174년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담 할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들이 BC 몇 년에 태어나셔서 몇 년에 돌아가셨는지 이 연표를 얻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노아 할아버지는 BC 3118년에 태어나셨는데 노아 할아버지 600세 때 노아홍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600년 후니까요. BC 2518년이 노아홍수가 있었던 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오차 범위는 15년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셈 할아버지부터 또 야곱 할아버지까지 이 연표를 놓고 벨렉 때에 그때 땅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면 벨렉 할아버지가 BC 241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때이죠. 오차 범위는 9년으로 줄어들겠죠.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시간과 감추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시간은 태초로부터 1656년 후에 노아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2512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AD 95년에서 96년경 이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로부터 우리는 지금 약 2000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 이 시간은요, 감추인 시간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데요. 알려주신 시간은 알 필요가 있는 시간일 겁니다. 감추신 시간에는요, 또 감추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알려주신 시간, 이 시간들을 알고요.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감추신 시간,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자연과학이 말하는 지구 나이 45억 5천만 년, 우주 나이 137억 년에 비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되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산출한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을까? 자연과학이 말하는 지구와 우주의 연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의 시간에 대해 다른 해석들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해석들이,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가? 이런 과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과제들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와 답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감사합니다.